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를 보며 으르렁거리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은 그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시골 바닷가 마을에 자식이 없는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충직한 개와 영리한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붉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놀랍게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할아버지는 아이고 가엾어라. 물고기가 눈물까지 흘리다니 안 되겠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며 그 붉은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행이 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선행이 큰 복이 된다. 그 붉은 물고기를 살려준 다음 날에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속에서 작은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바다 용왕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어제 살려주신 붉은 물고기에 대한 은혜의 보답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바닷속의 용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용궁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용궁을 떠나오는 길에 용왕님으로부터 신비한 보배 구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구슬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부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참으로 신비로운 구슬이었습니다. 그 보배 구슬을 받은 노부부는 하루아침에 그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 노부부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 하며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그때 욕심이 많은 한 노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비밀이 있어. 그 노파는 옷도 누추하게 입고 몸이 많이 아픈 척 그리고 몹시 불쌍한 모습으로 노부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나도 이제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룻밤만 여기서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착한 노부부는 하룻밤을 쉬었다 가시라고 하며 머물 방에 이불과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은 노파는 밤이 깊어져 노부부가 잠이 들자 슬금슬금 그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갑자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밥그릇 속에서 보배 구슬이 은은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얼른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점쟁이로 변장을 해 저 구슬을 빼앗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노파는 수수께끼 같은 말투로 노부부에게 찾아와 점을 봐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이 집에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이구먼. 그 보물을 나한테 맡겨야만 큰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답니다. 순진한 노부부는 그 노파의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 보배 구슬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노파는 구슬을 손에 넣자마자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마을에서 최고 부자다. 하하. 그 순간 후로 노부부의 집은 다시 가난해지고 그의 반면 노파의 집은 금은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가난해진 노부부 집에 그동안 정성껏 키워준 충직한 개와 영리한 고양이가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며 그 주인 부부를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보배 구슬을 가져간 그 노파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 노파의 집에는 많은 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양이는 눈을 번쩍이고 개는 천둥 같은 울음소리로 쥐들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 집에 살고 있던 쥐들의 왕은 자신들을 위협한 고양이와 개가 무서워 부하 쥐에게 너희들은 어서 가서 노파가 감추어 놓은 구슬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배의 구슬을 되찾은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그 보배의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개는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잘하지만 고양이는 물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에 개가 고양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를 내 등에 업고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널게. 너는 그 보배 구슬을 입에 꽉 물고 내 등에 올라타라. 알겠지? 그래서 개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배의 구슬은 고양이가 입에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열심히 헤엄을 치던 개가 강의 중앙을 지날 때쯤 자기의 등에 있는 고양이가 보배의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아, 너 구슬 잘 간직하고 있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개의 등에 타고 있던 고양이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을 물고 있으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개는 몇 번이나 구슬을 잘 물고 있냐고 물었고 고양이의 대답이 없자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구슬 잘 물고 있냐고! 이에 화가 난 고양이가 그래, 잘 물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순간 고양이가 물고 있던 보배의 구슬이 강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개와 고양이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개는 멍하니 강 한가운데에서 꼬르륵 숨을 참고 있었고 고양이는 어떡해. 하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개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왜 입을 벌려서 구슬을 떨어뜨린 거야? 이에 고양이가 내가 몇 번이나 나한테 물었는데, 그리고 내가 대답을 안 한다고 화까지 내고 말이야.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괜히 성질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안 떨어뜨렸을 것 아니야. 결국 둘은 강가에 올라와 서로 털을 부르르 떨며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개는 풀이 죽어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고양이는 쳇 하고 털을 고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잘 돌봐주신 노부부에게 보답을 하려고 그 노파의 집에서 보배구슬을 가지고 와서 은혜의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를 자신의 잘못으로 잃어버려 면목이 없었던 고양이는 강가에 홀로 남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의 강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던 한 어부가 저기 강가에서 너무 힘이 없이 우두커니 서 있던 한 고양이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물고기를 받아든 고양이는 이제야 배가 고픈 것이 생각이 나서 그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먹으려고 입으로 무는 순간 이빨에 딱딱한 무엇인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어 그것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기가 강에 빠뜨렸던 그 보배 구슬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고양이는 물고기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보배 구슬을 입에 물고 바로 달려가 노부부에게 드렸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다시 부자가 되었고 그 부부는 보배 구슬을 찾아준 고양이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후 노부부는 그 고양이를 집 안에서 잘 대접을 하며 키웠고 개는 집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일로 그 개는 늘 서운하게 생각을 했고 혼자 집에서 대접을 받고 편하게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더 큰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개와 고양이가 서로 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화이지만 개와 고양이가 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면 반갑다는 뜻이지만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면 짜증이 난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서로 정반대로 받아들이니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집단적이고
주인을 따르는 성향이 강하지만 고양이는 혼자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강해 독립적이고 간섭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다가가서 친해지려 하면 고양이는 내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게 되어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또 개는 낮에 활발히 움직이고 주인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지만 고양이는 밤에 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활 패턴 자체가 서로 완전히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움직이는 작은 동물을 보면 쫓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반면 고양이는 도망가는 본능이 강합니다. 즉 개가 뛰면 고양이가 도망가고 다시 개가 쫓게 되어 결국 서로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래동화처럼 옛날부터 고양이는 집 안에서 대접받고 개는 집 밖에서 집이나 지킨다는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그림에도 집 안에 고양이가 마당에 개가 그려져 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이 싸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전래동화일 뿐만 아니라 욕심과 불신이 가져오는 불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걸 보신다면 아,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구나 하고 미소를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달이 점지해준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